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제도의 큰 변화를 다룬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인의 현금화 허용 제도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기술이나 법률상의 조항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게 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상자산을 기묘한 자산, 변동성 높은 투기수단,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물건 정도로 여겼습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공공단체, 종교재단, 복지재단처럼 국민의 기부금과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은 가상자산을 기부로 받는 것조차도 회계상 문제나 감사 리스크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공시하고 투명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고 법적 자산 인지조차 불명확한 것을 보유하거나 매도한다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계상 불법에 가까운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도 받지 못했고, 받더라도 현금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과거의 제도는 디지털 자산 시대에 완전히 뒤처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1일 드디어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단순히 허용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고 안전장치를 두고 통제된 방식으로 열어준 것입니다. 먼저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영리 법인이고, 둘째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 대상이어야 하고, 설립 후 최소 5년 이상이 지나야 하며,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 심의받아야 합니다. 즉, 누가 어떤 코인을 왜 기부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부받는 가상자산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거래소에 최소 3개 이상 상장된 코인만 기부로 받을 수 있으며, 받고 나서는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단순히 받고 즉시 현금화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즉, 기부자와 법인 사이에 시장 투기나 자산 운용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반면 거래소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소는 자기 회사의 운영 자금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이때도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거래소는 특근법상 신고가 완료된 곳이어야 하며, 그 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의 코인으로 제한되며, 자기 거래소에서는 매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는 업비트에서 자기 코인을 팔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매도 물량의 총량에도 제한이 있고, 매도 목적도 명확히 운영경비 충당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거래소 이사회 결의, 공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 제도와 함께 자금 세탁 방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법인이나 거래소 모두 자산의 출처, 사용 계획, 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를 거래소, 은행, 금융당국이 삼중 감시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 법인이 이더리움을 기부받고 업비트를 통해 국민은행 계좌로 원화 입금을 받았다면, 이 모든 과정이 거래소 공시, 은행 보고,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드디어 2025년 6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가상자산 법인 현금화 사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 NGO 단체인 월드비전이 0.55 이더리움 약 198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고, 이를 업비트를 통해 매도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상자산이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상징이 되었으며, 기부자의 자산이 실제 공익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금융의 첫 실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가 가져올 파급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기부 시장의 구조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가상자산 기부는 불법이 아니며, 수많은 개인, 기업, 해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복지재단, 병원, 연구소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기부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사회 공헌 방식이 가능해지는 디지털 기반의 기부 문화 확산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업의 회계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도 일정 요건 하에 보유한 코인을 정당하게 매도하고 운영 자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재무 전략과 유동성 관리에 새로운 도구가 생긴 셈입니다. 셋째, 거래소는 더 이상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유통과 내부 자산 회계라는 영역에서도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 내 투명성과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결국 대한민국이 가상자산을 투기의 도구가 아닌 제도화된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앞으로 더 많은 법인, 더 많은 플랫폼, 더 다양한 사회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제도가 주는 기대 못지않게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어떤 거래든,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의 경우 투자와 운용의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